이번에는 순차적 기법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순차적 기법의 인공지능이란 말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순차적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점점 고금리일수록 고금리를 자꾸 뒤로 늦춰서 그 앞에는 먼저 저금리를 쓰고 고금리는 나중에 연금 전환하면 되겠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최고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중간에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저금리 상품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실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시는 자,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게 보통 보면 부모, 자녀, 나이, 연금 개시, 수명, 월생활자금, 여행, 학자금, 결혼자금, 칠순, 팔순, 그 다음에 수입, 위쪽은 다 지출이죠. 그리고 수입, 퇴직금, 국민연금 이런 식으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보통 보험회사 입문해서 배울 때 필요자금 산출 그런 것을 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어떤 예시로 금액을 넣게 되면 이렇게 이런 숫자들을 예시를 넣으면 이렇게 이쪽은 이제 지출입니다. 지출이고 여기가 생활자금, 여행경비, 학자금, 자녀 결혼, 칠순, 팔순, 비상금 이래 가지고 요 금액들이 쭉 뜨고 오른쪽은 수입입니다. 퇴직금, 국민연금, 일반연금 이런 식으로 뜨고 그러면 요게 필요자금 지출에서 수입을 빼면 여기 이제 매년 부족 자금이 되겠죠. 여기 이제 필요 자금 해가지고 이렇게 쭉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 뭐냐면 그 왼쪽에 아까 지출에서 수입을 뺀 거 매년도별 필요 자금이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필요자금이고 요건 뭐냐면 희망연금 개시 시기별 총 필요금액 해서 55세 때 연금 생활을 시작하면 얼마가 있어야 되냐 7억 7천이 있어야 되고 60세 때 9억 4천 65세 때 9억 70세 때 7억 9천 75, 80세 즉 어떠한 연도에 내가 연금 생활을 시작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지금 산출을 해 놓은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연금 매년은 이제 필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4개 보험 상품 1, 2, 3, 4 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생활 되겠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여기 잘 보면 이제 30살 때 월 50만 원 15년 납이고 최저보장이 2%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33살 때 70만 원 최저보장 4%짜리 여기 굉장히 높죠. 상품 3은 36살 때 3%짜리 상품 4는 40살 때 2.1%짜리 골고루 하나씩 가입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최저보장 높은 게 상품 2입니다. 그죠? 4%. 다른 거는 2, 3, 2.1 해서 다 2, 3대인데 상품 2가 4%입니다. 자, 여기서 요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중에 외우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상품 2는 4%다. 2는 4%다. 최고 높더라. 그것만 지금 2는 4%다. 그것만 딱 기억을 하시고 계속 한 페이지씩 저와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처럼 60세나 65세 때 한꺼번에 4개를 동시에 연금 전환하고 요 생활을 하고자 하니까 쭉 지출을 빼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부족해서 거꾸로 다시 쫙 계산 올라가면 62만 4,786원씩 15년 불입해야 될 상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62만원짜리 15년 납을 해야 나머지 이 부분에 맞춰져서 이 연금 생활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 경우 중에서 각 상품 연금 전환 시기를 다르게 한 경우 많은 경우가 있겠죠. 참고로 내가 이제
1, 2, 두 개면 각각 다르게 투입하는 경우가 몇 가지겠습니까? 두 가지죠. 다시 말해서 1, 2 혹은 2, 1, 1, 2 혹은 2, 1 두 가지밖에 안 발생 안 되고 세 개면 상품 1, 2, 3 세 개면 몇 가지가 발생할까요? 여기는 3 곱하기 2 해가지고 옛날 수학으로 하면 팩토리얼이죠. 3 팩토리얼 3 곱하기 2 해서 6가지가 나옵니다.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1 식으로. 그러면 4개, 이렇게 상품 1, 2, 3, 4 하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까요? 예.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24가지가 나옵니다. 5개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120가지가 나오겠죠. 즉, 만약에 4개, 5개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것에 비해서 순서만 잘 잡아줌으로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20% 30% 연금이 더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어쨌든 요 모양 뭐냐면 이렇게 동시에 하니까 여기서부터 부족해서 쭉 거꾸로 여기 요 금액이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쫙 계산해서 62만 4천원짜리 15년 납이 필요하다. 요 생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표시인데 어떠한 24가지 경우 중에서 1, 4, 3, 2로 얘가 여기서 먼저 연금생활하고 요 생활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금생활해서 요만큼 생활비 되고 여기서 연금 전환해서 요만큼 생활하고 여기서 연금 전환해서 요만큼 생활하니까 요 경우는 여기는 모자랐지만 남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요 빨간 거는 숫자는 거꾸로죠. 남아서 거꾸로 쭉 역산했더니 40만 7천원짜리가 도리어 덜 가입했어도 됐다. 이 경우 보시면 동시에 하면 60만 원이 불입이 필요한데 40만원 불입이 덜 필요하니까 애초에 없었어도 됐으니까 이 차이는 월 불입금 100만원. 월 불입금 100만원에 15년 납이면은 네트로 현금으로 100 곱하기 12 곱하기 15 하면 1억 8천만원의 현금 네트 원금 차이가 나는 걸 보여줍니다. 순차적으로 배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눈에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재밌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역시 많은 경우의 수 중 하나겠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경우의 수들입니다. 1, 2, 3, 4, 1, 3, 2, 4 해가지고 여기 왼쪽에 작지만 좀 자세히 봐주시면 경우의 수 1에서부터 1, 2, 3, 4, 5, 6, 7, 8 제가 조금 크게 해볼까요? 예,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예, 조금 크게 됐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 2, 3, 4 경우의 수죠. 1, 2, 3, 4, 1, 4 해가지고 쭉 가고 각 경우의 수가 최초 순서는 1에서 24까지의 순서인데 그 다음에 수익률 랭킹이 나옵니다. 그죠? 어떠한 것은 여기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우별 잔액해서 여기 이 빨간 것들은 모자라는 거죠. 똑같이 동시에 연금 전환한 것에 비해서 모자라더라. 여기 빨간 것들은 검은색은 남더라. 그죠? 남습니다. 최고 높이 올라간 게 그 경우의 수를 택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빨갛고 검고 빨갛고 검고 해서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자동으로 수익률 랭킹 1 딱 찍히죠. 1 수익률 랭킹 1부터 15, 11, 9, 3, 7 해가지고 쭉 가고 마지막에 10이고 최악 여기 보면 밑에 또 여기 있죠. 최고 최저 최고는 1억 9천이 남고 최저는 2억이 모자란다. 최고 수익률이 6번 자리에 확 찍힙니다. 자동으로 여기 6번 보면 여기 6번이죠. 1, 4, 3, 2 여기 6번이 랭킹 숫자 1돼 있죠. 1 그래서 여기 6번만 이대로 딱 뜹니다. 1, 4, 3, 2 해가지고 최고 수익률 해가지고 금액도 이 자리에 딱 뜨고 요게 이제 6번이죠. 6번. 그 다음에 최저는 최악이죠. 최악은 마이너스 2억. 같은 연금 받고도 도리어 마이너스 나버린다. 그것은 10의 경우. 자, 보시면 2, 3, 4, 1. 여기 2, 3, 4, 1. 여기 10번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쭉 이렇게 복잡한데 그 중에서 저절로 랭킹이 쫙 나오고 그 중에 최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 그대로 딱 찍힙니다. 자, 그렇게 찍히고
이쪽에 가보면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경우별 잔액이 나오고 요게 제일 높죠? 요게 제일 나쁘고 그 다음에 수익률 랭킹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어떻게 해서 제일 고금리 상품이 항상 이렇게 뒤쪽에 오면 되지 않느냐. 아니, 저금리부터 차례차례 고금리 상품이 뒤로 오는 게 낫지 하고 거의 대부분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닌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건 잘 보시면 연금 개시가 65세 때고 쭉 이렇게 수입과 지출 아까 그 모양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출이죠. 지출인데 자, 요거를 약간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모습이 뭐냐면 이건 중도 인출로 연금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가보면 요게 애초에 이렇게 지출과 수입을 넣으면 그 몇 살 때 여행 가고 몇 살 때 학자금 되고 몇 살 때 결혼하고 7순 8순 때는 몇 살 때 하고 하는 게 다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연도별로 그 숫자가 그 자리에 찍혀서 당연히 매년의 필요 자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매년의 필요 자금이 지출해야 될 필요 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3천, 3천, 보통 3천, 4천 이렇게 하다가 2천 이렇게 뒤에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크게 뭐 다닐 일도 없고 여행도 안 다니고 하니까 좀 적습니다. 지출이. 근데 이때 어떠한 일로 인해서 많이 지출이 일어나는 9,449만 원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뭔가 한번 잠깐 볼까요? 75세 때네요. 75세 때 이게 뭐냐면 비상금 아까 지출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지출이 돼서 좀 5천만 원 지출되니까 많이 지출됐네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지금 요 경우들은 자 보세요. 지금 1324 해서 원래 65세 때 연금 개시하고 이렇게 지출하고 수입하고 해서 많은 여러 경우의 수 중에서 최고 수익률은 아까 그처럼 자동으로 6번째가 탁 찍힙니다. 6번째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처럼 1432입니다.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품 2는 4%짜리다. 여기 보시면 2는 4%다. 1은 2%, 3%, 1%, 2는 4%, 2가 최고 높다. 4%다. 아까 제가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2는 4%, 2가 최고 높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최고 수익률이 1, 4, 3, 2 해서 2, 4%짜리 최고 높은 게 제일 뒤로 와서 자동으로 최고 수익률이 6번째 탁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섯 번째가 최초 순서 6번째가 수익률 랭킹 1이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수익률은 그러면은 뭐 최고 금리 높은 게 제일 앞에 가고 그게 아까 저게 최고는 금리 높은 게 제일 뒤로 가면 좋겠다. 최악은 최고 금리 높은 거 2%짜리가 앞에 오면 제일 손해겠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최저 수익률 자동으로 콱 찍혀 있는 것이 여기 보면 4%짜리가 제일 앞에 와 있죠. 마찬가지로 10번째 2, 3, 4, 1 10번째 랭킹 24위 최고 꼴찌 맞습니다. 여기 2, 3, 4, 1 2, 3, 4 여기도 10번째가 제일 마지막에 마이너스 많이 나 있죠. 자, 요거는 최고 2%, 4%짜리 최고 높은 게 제일 뒤로 가 있네.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 금리가 높은 게 순차적으로 투입할 때 높은 게 뒤로 가는 게 맞네. 까지가 상식이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우선 그 예시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매년 3천, 4천 정도 이렇게 그 지출을 하는데 어느 해 9,400만 원 해가지고 큰 돈이 지출되는 75세 때 이 지출 금액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보십시오. 1입니까? 3입니까? 2입니까? 4입니까?
이건 잠깐 도면이 다른 도면이군요. 그래서 최고 수익률은 6번이다. 6번의 경우다. 그래서 여기 6을 딱 쳐 넣어야죠. 아까 넣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제 넣습니다. 6번의 경우 6번을 탁 넣고 클릭을 딱 하면 이 모양이 바뀝니다. 1432로 여기 지금 1324 돼 있죠. 여기 1432로 바뀔 겁니다. 클릭하겠습니다. 바뀌었죠. 1432로 바뀌었죠. 1432. 참고로 최저 수익률은 경우의 수가 10번째입니다. 10번 하면 이렇게 클릭하면 2341로 바뀌어야 되겠죠. 요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클릭하면 2341로 바뀌었죠. 이 경우는 뭐 1 경우의 수 이렇게 바뀌고 2 경우의 수 바뀌고 5 경우의 수 뭐 13 뭐 21 다 바뀝니다. 그죠? 24가지가 바뀌겠죠. 그 중에서 최고 수익률은 6의 경우였다. 여기서 아까 저기 그래프에서 그냥 최고 수익률을 탁 찍어서 나오는데 6을 탁 집어넣으면 6, 1, 4, 3, 2. 그래서 2가 4%짜리였다. 아까 저기 다시 한번 더 보면 이 상품 2는 4% 최고 높다. 2가 최고 높다. 그죠? 그래서 상품 2 최고 높은 게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더라. 역시 1, 4, 3, 2 최고 수익률 최고 많이 남고 맞더라. 그래서 상식으로 맞아. 상식으로 뭐 보금리 4%짜리가 제일 뒤로 가는 거 맞네. 라고까지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식과. 근데 아까 이야기하려 했던 거,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 최고, 어느 보통 때는 아까 3,000씩 지출되다가 한 75살 때 아까 비상금이 많이 나가서 9,400이 지출되는 이 해에 이 9,400을 지출을 책임지는 상품이 누굽니까? 얘는 여기니까 노란 개가 책임지니까 상품 3이죠. 예, 상품 3. 상품 3은 어쨌든 상품 2는 4%짜리고 상품 3은 4%가 아닙니다. 최고 높은 게 아닙니다. 끝까지만 그냥 이해하시면 외우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즉 상품이 최고 높은 자기는 요 9,400만 원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고 높은 2%짜리, 4%짜리 상품 2는 요 목돈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돈은 다른 사람이 책임집니다. 다른 상품이. 자, 그런데 이 연금 개시를 이제 65세 때 안 하고 여기 65세 때 했으니까 여기 65세부터 이렇게 지출이 됐죠. 65세부터 지출이 됐는데 연금 개시를 60부터 지출해 보겠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0부터 지출하고 클릭하면 제가 이 지출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막 책임을 지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좀 일찍 여기서 부족해가지고 부족 자금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여기는 뭐 남고 모자라고 했지만 아마 여기 다들 모자라서 벌겋게 아마 뜰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0살에 연금 개시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최고 수익률이 6번의 경우입니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클릭합니다. 요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요게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클릭. 60세 때, 자, 60세부터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쭉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60부터 생활비를 대니까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뭐 계속 다 마이너스 떠버립니다. 그래도 이제 잘난 놈, 못난 놈이 있겠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까 저게, 얘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까 6번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최고 수익률이 아까 저기는 자 최고 65세 때 연금 개시하면 아까 최고 수익률이 65 해는 자리에 제가 클릭하겠습니다. 보세요. 밑으로 가죠. 이동하죠. 6의 경우 즉 6의 경우 1, 4, 3, 2가 최고고 4%짜리가 상품이 4%짜리 제일 뒤에 와 있네. 였는데 60을 연금세 개시라니까 딱 하니까 얘가 올라왔죠. 예. 1, 3 그리고 잘 보세요. 2 최고 수익률 높은 상품이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중간에 들어와 있죠. 상품 2가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 뭐냐면 자 보십시오. 상품 3 자, 경우의 수 3 경우의 수 3을 하겠습니다. 1, 3, 2, 4 여기다 3을 넣습니다. 3을 넣으면
1324로 바뀌면서 아까 4%짜리가 여기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게 원래는 여기가 6의 경우는 똑같으니까 경우는 똑같습니다. 6의 경우가 아까는 최고였는데 지금 3의 경우가 최고라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보겠습니다. 3, 1, 3, 2, 4 경우는 이렇게 생활비를 다 대고도 여기서부터 부족해서 쫙 올라가서 183만원 곱하기 15년 납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183만원 불입금이 필요합니다. 183만원 불입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잘났다고 하는 6번의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잘났다고 하는 3번의 경우가 183만원이 불입하면 됩니다. 근데 6번을 클릭해보면 210만원이 필요하죠. 즉, 아까 6번 제일 잘났던 것은 이 생활을 다 하려면 210만원짜리 가입해야 되고 지금 3번은 180만원만 가입하면 되니까 역시 3번이 아까 잘났던 6번보다 더 좋네. 수익률이 더 좋네. 왜? 덜 가입이 해도 되니까 월불입금으로. 그죠? 자, 그러면 지금 3번이 또 역시 최고 수익률이 맞군요 하고 지금 이해가 같이 동의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일 목돈 9,449만원 지출됐던 게 지금은 누가 지출하고 있습니까? 4번이 지출하고 있죠. 4번. 자, 2번 상품 2 제일 수익률 높은 얘는 또 지는 9,400 생활비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저기 65세 때 연금 개시할 때는 최고의 경우가 6번의 경우로서 딱 오면 요게 9,449만원을 상품 3이 책임지고 2는 자기 4%짜리는 역시 또 책임 안 졌습니다. 꼽힙니다. 그죠? 2는 4%짜리는 이 목돈을 책임 안 지더라. 4%짜리 수익률 제일 높은 놈은 지가 목돈 책임 안 지더라. 그 다음 60살 때 해보니까 3번이 이제 3번의 경우였죠? 3번. 그리고 클릭했더니 잘 보세요. 여기 4%짜리가 중간에 들어온 3번의 경우가 최고 효율이 높은데 역시 보니까 4%짜리는 지가 9,400에서 책임을 안 지더라. 상품 4, 딴 형제보험한테 책임을 지게 만들더라. 자, 여기서 뭐가 좀 스치는 게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얘가 4%짜리로서 아까는 제일 뒤에 가 있었는데 왜 중간에 들어오는 게 보다 수익률이 높을까 하는 점을 이제 역으로 추리를 해보면 상품 2는 자기 혼자 4%짜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이 속에 생활비를 대면서 최대한 좀 버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매년 생활비를 대면서 줄어나가면서도 좀 더 긴 기간을 왜 4%씩 불어날 수 있으니까 남은 것끼리도 그래서 최대한 버텨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만약에 상품 2가 1억이라 칩시다. 1억이면 지 혼자 만약 9,400일 목돈을 팍 1년 만에 지가 다 날리고 그냥 그걸로 끝낼 거냐 아니면은 지가 이 목돈을 책임 안 지도 되는 자리로 들어와서 그나마 막 버텨가면서 더 지가 그 원리금을 불어주고 이 목돈 나가는 것을 다른 형제보험한테 맡기는 게 나으냐 좀 이해되십니까? 즉 최고금 최고 4%짜리가 만약 자기 총 재원이 1억이라면 1억인데 어느 해 왜냐면 이게 중도인출을 통해서 연금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해 1억이 지출돼야 되는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자기가 1억을 지출시키고 그냥 한 방에 1년 만에 날아가도 괜찮느냐 아니면은 그 1억은 자기보다 2% 3%짜리한테 맡기고 자기는 4%짜리로서 그 1억을 1억으로 날아가지 않으면서 최대한 버텨주는 게 나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가 안에서. 그죠? 그래서 많은 경우의 수준. 그래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몇 프로냐?
형제 보험들은 몇 프로냐, 내가 총 금액이 얼마냐, 다른 애들은 얼마냐, 지출되는 게 얼마냐에 따라서 수많은 경우 중에서 자기가 생각해서 안에 들어오는 게 나은지 바깥에서 그래도 있는 게 나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들어오는 거에 나으냐 나가 있는 게 나으냐를 자리 잡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순차적 기법의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이야기 드렸듯이 보통 상식으로는 이 순차적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그러면 금리 높은 게 뒤로 가면 낫지 아유 저게 이러면서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어휘의 부분들에 닥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순차적 기법의 인공지능식이고 우리의 생각의 허를 찌르는 수학들입니다. 원리들이고요.